네, 지금 면담을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거 서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투표소 수개표 관련 기당 및 문재인 정부의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요청 국민인수위원회 여기 요청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들 다 들어갔고요.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거에 있어 전자개표기 관련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며 공직선거법과 다른 해석과 운영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비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기를 부칙 오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거짓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부정선거를 15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알고도 묵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잃어버려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 여러 곳이 동시에 같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제19대 또한 제18대를 제도 정비하여 치르지 않아도 부정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비의 근원인 전자개표기 방식을 중지하고 투표소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를 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의 시비를 종식시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어 정치 발전을 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때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드리니 귀당 또는 귀당 소속 의원을 통해 요청하여 반드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개표는 지금 이거 한영수 대표님이 정리를 하셨는데요. 제안 이유는 현행 집중개표 방식은 개표 결과의 지연, 전산조직 사용에 대한 조작 및 위반 시비, 예산의 과다 소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신속하면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를 하고요. 투표 사무원과 투표 참관인이 개표 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해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표 중 부재자 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한다는 거죠.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소에서 제외투표 같은 경우는 제외투표도 똑같죠. 투표소에 그냥 개표를 해버리면 제외투표는 아니에요? 제외투표는 모아야 돼요? 그럼 제외투표나 뭐 지방의 뭐 거소나 선관위로 그냥 다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읽지 말고 대표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작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투표소 수개표를 여기 보고, 아니 대표님 여기서 얘기하세요. 투표소 수개표는 제외투표는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간단히 거쳐줍니다. 그것도 시간이 1시간 내에 다 끝납니다. 그 얼마 아니? 대한민국에 유권자 수가 3천만이 넘는데 그 3천만 중에서 제외투표는 이분 같은 경우는 30만도 안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보다 분류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당 한 만 명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만 명에 1,000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서도 되고. 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 그리고 제외 투표. 그거 빼놓고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 투표, 부재자, 거소, 사진 투표까지 해도 충분히 1시간 내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 수개표에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 수구 세력들, 우리를, 이 운동을 하는 우리를 종북이라 하면서, 빨갱이는 뭐라 하면서, 빨갱이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음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었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 다 투표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 영국의 일부, 일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투표수 수개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인 투표 방식이 투표수 수개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 이후로 제도를 구축하면서 잘못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60년 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비틀어지지 않았으면 민주주의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따라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전자투표했고. 미국도 투표수 개표가 많습니다. 아사리 미국 따라갔으면 더 나았습니다. 아, 미국도 투표 수개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아니, 미국은 집중식 안 합니다. 투표수. 네. 그 우리 방식은 틀립니다. 거기 전자투표를 했잖아요. 전자투표를 하는데 미국도 지금 전자투표를 하지 말자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미국은 주마다 다 따로따로 네. 방식이 있기 카운티 때문에. 주마다 맞아요. 아, 주마다 다 틀려서 통일이 안 돼서. 예. 근데 그런 제도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건데 이제 아닌 이상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고 투표소 수개표가 왜 중요합니까?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정치 소단위가 들어옵니다. 소단위에서 책임지고 정치를 합니다. 책임지고 정치를 보고 그다음 책임지고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제도고 민주주의자들은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학교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의 원소입니다. 정치의 원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이런 투표소 수개표에 대해서 독재자는 한꺼번에 선거로서 제거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어떤 나이 드신 신청자분께서 네.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못 들어가게 아예 해야 된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지금 걸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 선거에서도 걸러져야 되고, 청문회에서도 걸러져야 되고. 청문회에서도 걸러지고. 다 걸러지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청문회 요번에 몇 번 계속 봤지만은,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로 이거 뭐 범죄 비리, 정가 범죄로서 몇 번 이상, 몇 번 이상 되나 정치에 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두면은 그런 범죄자들은 아예 정치에 하려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아주 피곤하게 시달리게 하는데 이것도 제도 구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수개표를 왜 못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도 송영길 의원님도 막 얘기하고 선관위하고 얘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그 투표소 수개표를 하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다 갈 수 없다. 개표 종사원들은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에다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다 내가지고 국회로부터 선관위가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 투표소 수개표 제도는 투표와 개표 관리권을 국민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국민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국회 이때까지 거짓말만 하다가 사실 2006년도에 된다고 사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맥을 가지고 그대로 거짓말하고 있고 이 자료를 2006년도에 거의 다 만드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 서류를 국회에 넣었다가 선관위가 무차피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 거짓말 자료를 넣었다가 선관위가 엄청나게 당했고 지금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지금 어떡하냐. 제가 노동작업을 하면서 이 개정 발의를 해놓으니까 종북 빨갱이가 개정 발의했으니까 지금 막아야 된다. 저거를 도입하면은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상 거를 엄해를 하면서 이상 그런 걸 하면서 하고 있는 저를 어떻게 보느냐. 5조 위원장이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지금 빨갱이가 뒤에서 시켜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뿌리고 지금 제가 왜 놀랬냐면 송영길 의원이 그
개정 발의를 했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댓글을 뭐냐? 쭈루루루 달았죠. 집단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기 대한민국에 노조위원장 하면서는 이 개정 발의도 못합니다. 하면은 벨기에가 발의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고,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집단을 보고 벨기에는 모르니 국민들 판단이 이제 앞으로 냉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뭐라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중에 투표할 적에 용감하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정의가 아닌 불의를 보면 나와서 싸우고 하는 그런 그 자주성이 있어야만 민주주의 국민이고 그 주권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듣기 싫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주권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가만두고 내비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도리어 세월이 흘렀다, 힘이 없다. 그리고 요번 같은 바위에 경우는 계란치기다. 나는 요번 같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경우는 이런 완전 노예들이 서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도 이제 개가천선해서 주권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나쁜 정치의 정치를 계속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지와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돈도 절약이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도 절약이 된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뭐 인원이 선관위 직원이 다 254개 아니 투표소 되면 선관위가 해체돼야 됩니다. 선관위가 해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제가 건가? 투표소 수개표 같은 직으로 내보고 그 의회에서 고위층들 선관위가 해체된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이 선관위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소 수개표를 할 수 있는 사무적인 업무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는 사무적인 업무가 선거위원회로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시도 선관위부터 구시군까지는 다 지방자치단체를 흡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약도 선제국치잖아요. 그렇게 갈라니까 이놈들이 제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5만 제도를. 명, 6만 명이 반대를 했던 세력들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표소 수개표 발의한 강동원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댓글이 막 짜르르르 저항하는 달리고 세력들이. 또 송영기 의원이 발의하니까 댓글이 짜르르르 달고 막 이랬던 그런데 거. 송영길 의원도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투표소 개정 발의를 한 사람이 전대 저를 먼저 부르고 그다음 선관위하고 같이 불러가야 되는데 저는 부르지 않고 선관위가 불러가니까 사실 송영길 의원도 선관위만 맞아도 투표소 수개표 하기 싫었대요. 그 인상을 보니까 하기 싫은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방전하기 어렵다. 그렇게 정치하면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해야 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담을 또 정치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걸 꼭 해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정책 제안을 하러 왔는데 또 안 하면 또 우리가 막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안 하면은 끝까지 시민운동을 네.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선관위 탄압을 받고 공무원직 쪽 박탈당했는데 제가 15년 동안에 사오니까 지금 저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경험이 오래 갈 줄 몰랐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남아가 싸우고 끝까지 당겨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15년이. 이게 식민지 국가 이 나라도 찾을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밥 잘 드시고 힘내시고 웃어가면서 살아갑시다. 말이 그렇지. 15년 동안에 쉬운 게 아닌 진짜 우리 4년 동안엔 또 엄청난 힘들었었죠. 네. 대충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궁금했던 거 다 얘기해드렸어요. 우리가 보완할 건 없나 봐요? 보완할 거 있나요? 만약에 이제 이게 채택된다 하면은 네. 제가 현행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뭐 투표소 수개표를 또 믿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하시는 분은 보완책을 저쪽에 그 외국의 선갈직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가가지고 그 선거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오면 됩니다. 오면 우리 제도가 얼마만큼 허망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미얀마도 뭐 투표소 수개표에서 그래서 수지 여사가 당선되고 막 그 진짜로 막 사람들은 그랬는데 우리보다 경제 발전은 안 됐지만 의식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맞아요. 필리핀에서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 막았죠. 네.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못했어요. 선관위가. 그 선관위에서 2002년 선거 끝나고 나서 필리핀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1999대를 수입해가지고 필리핀 과학자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 대법원에서 모선을 결정합니다. 결정나는 내용이 민주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독일에서도 예. 그 독일에서도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는 그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선거를 해라라는 대법원 판결로 그래서 그 전산이 다 없어지고 투표소 수개표가 됐잖아요. 예. 왜 그런다면 우리가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자치국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냐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변동이 일어나요. 우리 전자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예. 정치 변동이 일어나면서 많이 바뀌니까 미국이 식민지국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활용해가지고 선거 제도로 가지고 전산 조직을 가지고 좀 뭔가 미국 나쁜 세력들이 이게 하려다가 사실 실패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악질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하고 악질이 아니지. 연담하시는 분. 숙점 설명. 그러고 요번에 이제 투표소 수개표 관련돼가지고 전자투표기 관련 또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같이 예. 제작했는데 전자개표기를 삼성 자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요번에요? 전자투표기 아니 요번에요? 아니, 2002년도에 5만 대가 6만 대를 만들고 지금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전자투표기는 삼성에서 그게 무산됐잖아요. 무산됐는데 네, 지금도 국회에서 무산돼 시켰잖아요. 삼성 자회사들이 지금도 로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전자투표기 시연한다고 여기저기서 몇 번 시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명숙 서울시 그 저기 당원 민주당 때 민주당 그 경선 때 사용했습니다. 그 당대표 경선에서 터치 스크린 제가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 장비가 미국에 있는 전자투표기지요. 네. 그거보다 훨씬 못하냐고. 후진국도 안 쓰는 장비. 제가 그랬어요. 꾹 눌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전자투표기를 몰랐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엄청난 거였어요. 그게 그때 모바일도 하고 그때도 경선 때 모바일하고 그 터치스크린 현장은 터치스크린하고 이번에는 투표소 수개표를 현장에서 했는데 옛날에는 터치스크린 했거든요. 그걸 2009년부터 쓰려고 2009년부터 쓰려고 예산을 3,500원을 요구했다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그때 이경목 교수님이 시연을 하시고 이제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했던 거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2009년도 예산을 3,500원을 요구해놨는데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져가지고 3,500원 다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폐지시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전자투표기는 못 쓰게 됐는데. 안 그러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사용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전자투표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전산조직으로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라에 큰 재앙이 오거든요. 어저께 국회를 갔잖아요. 안병도가 국회에서 무슨 그 국회의원 상대로 무슨 강의를 하더라고요. 회계보고? 맞아. 선거 그 보존 방법. 네. 그저께 옛날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자들이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이고 지금 사무총장이고 네. 그런 나라들은 부정선거에 나팔수였어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안병도는 우리가 막 2012년도에도 전자개표기 얘기하고 뭐 좋다고 홍보하고 뭐 중앙선관위 그 전산센터로 막 직접 올라간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네.